지금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에 강의할 내용은 네트워크 5계층 중에서 3계층인 IP 계층에서 보안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P 계층에서의 보안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보안 기술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분야의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만 강의를 할 때는 물론 이 IP 시큐리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은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이 강의에서는 이 IP 보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험 쪽에 지금 수행할 그럴 여건이 지금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험 대신에 이 IP 보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P 보안은 VPN이라고 해서 그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런 가상 사설망 같은 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가에게는 이 IP 보안 기술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네트워크 기술자로 모두가 그런 분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이 IP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IP 시큐리티를 한 주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 주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용어를 쭉 나열해봤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TCP/IP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TCP/IP. 보통 이제 엔드 시스템, 호스트가 이렇게 이쪽 호스트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일단 왼쪽에 있는 호스트도 지역망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라우트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되는 이 엔드 시스템, 호스트도 역시 이 호스트의 지역망에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이 이게 이제 인터넷 구간이죠. 이 구간이. 그러면은 그 엔드 시스템 호스트가 호스트에게 뭔가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입구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 다음에 목적지 입구를 지키는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 아키텍처 상에서 보면은 이 엔드 시스템,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피지컬, 맥, LLC, 요거 합해서 링크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IP, TCP,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고, 반대 요 편에 있는 요것도 피지컬, 링크 레이어, IP 계층, TCP 계층,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IP 계층 보안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계층 보안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나중에 좀 공부를 하는데, 요 IP에서 요 목적지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요 IP까지, 요게 엔드 투 엔드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그러니까 물론 IP지만요. 호스트 IP에서 목적지 호스트 IP까지 그렇게 보안 처리를 IP 계층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요게 이제 라우터 1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여기 라우터 2가 이쪽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죠. 그 라우터에도 여기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을 거쳐서 요 IP에서 요쪽 IP까지, 요까지만, 요까지는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입니다. 요렇게 요쪽 IP에서 요쪽 IP까지 보안 처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터널 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널 모드. 그러니까 터널을 사용하면은, 이쪽에 있는 모든 엔드 터미널은 라우터 1이라는 터널을 들어가서 계속 가기만 하면은 터널 끝에 이 라우터가 있는 겁니다. 터널 끝에 이 라우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터널 모드를 사용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터널이 이렇게 하나 뚫려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게이트웨이까지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보안 키를 모르면은 이 터널을 통해서 가는 모든 트래픽들은 보거나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IP 계층에서 보안 기술을 해주는 것을 터널 모드라고 하고, 아까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호스트에서 개별 호스트까지 이렇게 보안 기술을 처리해 주는 경우, 이게 이제 엔드 투 엔드 모드로 보안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을 처리를 하기 전에 IP4 헤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IP6 헤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네트워크 시간이 아니니까 예. IP4만 보면은 32비트의 버전 필드,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 토탈 랭스 필드, 패킷을 자르기 위한 그 부분, 타임 투 리브 필드, 프로토콜 필드, 헤더 체크섬, 32비트 소스 IP 어드레스, 32비트 목적지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소스 라우팅 같은 걸 하기 위한 옵션 필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IP6 헤더는 보면은 예, 중요한 것은 이 트래픽 클래스 그 IP 버전 4에서 타입 오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플로라벨, 요거는 새로 도입된 플로라벨 필드. 그 다음에 홉 리미트, 요거는 TTL IP 버전 4에서 타임 투 리브 필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크게 틀리는 것은 소스 IP 어드레스. 이게 128비트죠. 목적지 IP 주소가 역시 128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IP 버전 4 이 헤더는 이 옵션 필드 때문에 이 헤더의 전체 길이가 가변입니다. 가변. 근데 IP 버전 6에서는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톡 보안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통 보도록 합시다. 구주차에서 우리가 이 802.11i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거는 링크 레벨에서 보안을 거는 방법입니다. 10주차에 우리가 IP색을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3계층에서 보안을 거는 방법입니다. 또 4계층에서 보안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SSL 또는 TLS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1주차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최근에 나온 강력한 보안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P색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현재 IP 버전 4는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IP 주소를 장난치고 IP 주소를 속이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또 그 페이로드 부분 데이터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파트 헤더를 제외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누군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IP 버전 4는 비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러핑 중간에 누군가가 훔쳐보는 내용을 훔쳐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 계층에 시큐리티 메커니즘을 두는 거죠. 그게 IPsek입니다. 그래서 IPsec 기술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 IP 계층의 시큐리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계층이 다르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트랜스피어런트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IP 시큐리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전혀 IP 보안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IP 보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증, 그 다음에 비밀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IP 레이어 시큐리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용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IPsek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Psek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SPD, Security Policy Database, 그러니까 SPD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SA, IPsek과 이쪽, 그러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보내는 IP 계층과 받는 IP 계층 사이에 보안을 어떻게 키를 사용할지 하는 그 관계를 정립해 주는 게 SA입니다. Security Association. 그 다음에 그 Security Association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SAD입니다. SAD.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정보를 만들려면은 이 정보를 만들려면은 키 익스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 키 익스체인지는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IPsec 아키텍처에는 두 가지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헤더 부분을 처리를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AH 프로토콜, 그 다음에 페이로드 부분, 이 부분을 암호화해서 컨피덴셜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ESP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AH고 하나는 ESP. AH는
인증과 관련되는 보안 메커니즘이고 ESP는 비밀성 보장과 관련되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IKE 프로토콜은 그 키 교환, 비밀키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터널 모드,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라우터까지 여기 이때 이용되는 게 트랜스페어런트 터널 모드고요. 다른 하나는 뭔가 엔드 호스트 IP에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엔드 호스트 IP까지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운영되는 모드가 트랜스포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H나 ESP는 터널 모드로 운영될 수도 있고 트랜스포트 모드로 엔드 투 엔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P 보안에서 중요한 그 용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urity Association S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sec 이 운영되는 모드가 터널 모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게이트웨이와 게이트웨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IP 보안입니다. 트랜스포트 모드 이거는 호스트 IP와 호스트 IP 사이에 이루어지는 IP 보안입니다. 어쨌든 이쪽에 하나의 IP 계층, 이쪽에 하나의 IP 계층이 있을 때 두 IP 계층 사이에 SA를 정의를 합니다. 하나가 물론 샌더가 될 거고 하나가 리시버가 되겠죠. 이게 샌더고 만약에 이게 리시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SA는 이 둘 사이에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어떻게 보안 처리를 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웨이 관계를 설정한다고 한 것은 얘가 샌드일 때 이렇게 보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낼 때 SA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샌더가 리시버를 보낼 때 사용하는 SA와 리시버가 샌더로 보낼 때 사용하는 SA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웨이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SA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SA 정보에는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내는 그 데이터그램이 IP 데이터그램이 몇 번째로 보내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안티 리플레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는 또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증이나 암호화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 그 다음에 중요한 키 값, 비밀 키 값, 그 다음에 그 비밀 키의 유효 기간 정보, 이런 것들을 SA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SA는 SA 자체의 유효 기간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A에는 현재 이 IP 보안이 터널 모드로 운영되느냐 아니면은 트랜스포트 모드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을 역시 SA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와 같은 그 IPsec 모듈에서는 여러 리시버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SA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SA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들은 SAD라는 SA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SAD 안에 리스트로,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음들 여러 개의 SA가 이제 SAD 안에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뭘로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각각의 SA는 SPI라는 그 값으로 SAD 안에 있는 각각의 SA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I 필드 값은 32비트 값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AHESP 헤더 안에 이 SPI 필드 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받는 쪽에, 수신 쪽에 어떤 SAD를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AH나 ES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SPI 필드를 보고 그 수신하는 IPsec 모듈은 그 데이터그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는 결과적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IPsec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받는 입장에서, 목적지 입장에서는 IPsec을 어떻게 색 처리한 놈을, 보내는 놈이 IPsec 처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디코딩 하는지, 복구해내는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SA들은 사전에 이렇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래픽 플로우, 어떤 특정 IPsec 모듈에서 어떤 특정 목적지 IPsec 모듈로 보낼 때 그 흐름의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이게 그때그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어떤 고유한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전에 이 SA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흐름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그램 흐름이 있을 때마다 특정 IP 계층에서 특정 목적지 IP 계층으로 가는
그 흐름의 데이터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SA를 적용할지, SA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어떤 값으로 할지 하는 것이 그때그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예, Security Parameter Index, SPI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SPI는 각각의 SA에 부여된 어떤 그 값이죠. 그래서 이 SPI 값은 AH나 ESP 헤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께 AH 헤더고요. 여기 보면 SPI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ESP 헤더입니다. 여기 SPI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sec 처리된 것은 데이터그램은 AH 처리했으면은 이런 헤더를 붙이고 가고요. ESP 처리됐으면은 이런 헤더를 붙이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받는 측에서는 이런 헤더를 붙이고 오는 데이터그램을 받는 측에서는 거기에 있는 SPI 필드를 보고 SA를 찾아서 그 데이터그램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PI 필드는 32비트입니다. 그러면은요, SA가 포함되어 있는 SAD에 어떻게 SA를 결정하느냐. SAD 안에 있는 여러 개의 SA 중에서 어떻게 SA를 결정하느냐. SPI 필드 값, 그 다음에 Destination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IPsec 프로토콜. 요 세 가지 정보가 맞아야지만이 SAT 안에 있는 어떤 특정 SA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SA들을 모아놓은 SA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SAD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SA는 각각의 SA는 시퀀서 넘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정 또는 암호화 처리를 했는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은 뭔지 비밀 키는 뭘 사용했는지 키 라이프 타임은 얼마인지 SA 자체의 라이프 타임은 얼마인지 이게 모드가 터널 모드인지 트랜스포 모드인지 이와 같은 것을 이 SA가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SA들을 모아놓은 것이 SAD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스트가 되었건 게이트웨이가 되었건 호스트는 이제 터널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 운영할 때 호스트가 작동하고 게이트웨이는 터널 모드가 작동할 때 작동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S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보낼 때를 한번 봅시다. 내보낼 때. 보내는 그 IPsec 모듈이 IP 패킷을 내보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TCP나 UDP가 IP 패킷을 하나를 내보내라고 하죠. 그러면은 먼저 IPsek이 하는 일이 SPD를 서치를 해봅니다. 지금 이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SPD에서 매치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죠. 팔리시를 봅니다. 팔리시를 보면은 이게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SAD를 검사를 합니다. 예, 이게 SAD입니다. 아까 요거는 팔리시고요. 요거는 팔리시고. SPD에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PD에서 처리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보내고요. IPsec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고 SPD에서 요거는 IPsec 처리를 필요가 있다. 프로텍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SAD를 검사를 하죠. 만약에 SAD 안에 SA가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SA에 따라서 AH 또는 ESD 처리를 합니다. ESP, D가 아니고 P입니다. ESP 처리를 합니다. 혹은 보호하라고 했는데 SA가 없으면은 해당되는 SA가 없으면은 여기서 드디어 IKE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SA를 만듭니다. 이게 S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SA에 따라서 작동을 시켜서 AH, ESP 처리를 해서 데이터그램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Psek이 어려운 이유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저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그 SA를 만들어서 IPsec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한 이쪽 부분 봅시다. 이쪽 부분. No match found. 이거는 보니까 SPD를 보니까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 데이터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버려버립니다. 매치는 발견되었지만은 팔리시가 없으면은 그것도 역시 버려버립니다. 계속해서 SPD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PD는 팔리시 데이터베이스죠. SPD는 뭘 결정하느냐면은 어떤 트래픽을 보호할 거냐.
그 다음에 받는 측 입장에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트래픽이 SPD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팔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안 처리가 되어서 들어왔느냐. 예,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그 엔트리 값들이 SA 또는 SA 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IP 트래픽에 대해서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모드에서는 호스트가, 터널 모드에서는 게이트웨이가 SP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D는 아웃바운드, 내보낼 때, 인바운드, 받아들일 때 모두 SPD와 의논하게 됩니다. 나갈 때를 볼까요? 나갈 때. 아까 설명했죠? SPD를 찾아보고 이게 프로텍트 할 건지 말 건지. 매칭이 파운드 됐다는 이야기는 팔리시가 있다는 겁니다. 팔리시가 없으면은 그건 당연히 버려버리고. 팔리시가 있는데 이거는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로 또 나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치,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 그 SPD에 이제 매치가 되면은 SPD에 있는 엔트리 값 중에 하나가 매칭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IP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아직 IP색을 처리하기 전의 IP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IP 데이터그램의 소스 IP 주소, 그 다음에 이 IP 데이터그램의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에 이 데이터그램이 TCP를 사용하고 있느냐, UDP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그램의 포트 넘버, 어플리케이션은 뭐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정보를 종합해서 SPD의 하나의 엔트리를 알려주게 되는 게 그게 매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칭이 일어났다는 것은 SA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SA 그룹이 있다는, 해당되는 SA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A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모드나 키 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그램을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받는 측을 볼까요? 받는 측 역시 패킷을 받으면은 IPsec 처리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받고요. 그러면 SAD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IPsec 처리가 안 된 패킷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죠. SPD의 이 값들,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 이 값들을 보고 SPD 엔트리 값을 찾아봅니다. 예, 여기서. 이거는 찾아보니까 그냥 보내도 되는 거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바이패스 시키죠. 근데 만약에 SPD를 찾아보니까 이놈은 IPsec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받아도 버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 내보내는 쪽, 샌딩하는 쪽의 그 SPD 액션을 한번 보면은 먼저 SPD를 조사를 해보죠. 이 패키지에 대해서 소스 IP 주소와 목적자 IP 주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 이 정보에 입각해서 SPD를 매칭을 해봅니다. 아무런 매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디스카드 합니다. 이 패킷은 처리를 안 합니다. 디스카드 합니다. 더 이상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아웃하는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SPD에는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이 데이터그램은 그냥 IPsec 처리 안 하고 그냥 내보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이패스 됩니다. 이게 바이패스. 즉, 아웃바운드인 경우에 IPsec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 프로텍트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SA 번들을 찾아서 아웃바운드인 경우에 보안 처리를, IPsec 보안 처리를 해주고, 받는 측 입장에서 인바운드인 경우에는 복호화 과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프로텍트는 해야 되는데 SAD를 찾아보니까 해당되는 SA가 없다. 그러면은 IKE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SA를 만들고 난 후에 처리를 한다고 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SPD 프로텍트 액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거죠. 프로텍트. 다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만약에 SA가 없으면은, 프로텍트 하라고 했는데, SAT 안에 SA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웃바운드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SA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이내믹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SA를 만들어야 되겠죠.
SA가 없다. 인바운드인 경우에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그 아웃바운드 프로세싱, 인바운드 프로세싱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웃바운드 프로세싱. 예, 우리가 이제 계층에서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IP 레이어, 그 다음 위에 트랜스포터 레이어가 있죠. 예, 트랜스포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랜스포터 레이어, 이 레이어에서 세그먼트를 이제 IP 레이어로 내려보내 주겠죠. 이거 처리 좀 해달라고. 그게 여기입니다. IP 프로토콜에서 이제 IP 헤더를 단 경우에 따라서 요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죠. 그게 이제 먼저 SPD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팔리시 각에서 바이패스와 프로텍트 두 가지로 나누고, 바이패스는 그냥 IPsec 처리 안 해도 된다. 그거는 바로 그냥 그대로 IP 데이터그램을 내보내면 되는 거고, 프로텍트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해당되는 SAD에서 SA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보안 처리를 해서 그것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아웃바운드 프로세싱을 한 번 더 봅시다. 만약에 보내는 쪽이 A라고 합시다. A. 받는 쪽이 B고요. 예. A에서 B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A에서 일단 IP 패킷을 IPsec 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죠. 그거는 SPD를 한번 매칭되는 게 있는지를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SPD에서 매칭이 일어나면은 매칭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스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뭔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가 몇 번인지 그 정보를 가지고 매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합니다. 만약 매칭이 여기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여기에 매칭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SA와 SPI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A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거는 요것과 요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적용해서 IPsec 처리를 하고 난 뒤에 IP 패킷을 B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B가 받는 경우를 봅시다. 받는 경우. 패킷을 받으면은
패켓 타입을 봅니다. 이게 IPsec 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AH나 ESP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IPsec 처리가 안 된 거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SPD 검사를 한번 해야 돼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놈은 IPsec 처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디스카드 됩니다. 버립니다. 예, 이쪽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거는 IPsec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놈이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만약에 IPsec이 처리된 게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SPI 필드를 보고 SAD를 매칭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매칭이 안 일어나면 이쪽으로 가서 버립니다. 매칭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맞는 SA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AH 또는 ESP 처리를 해줘서 올려보내줍니다. 예. 예. 다음으로 오센티케이션 헤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AH 인증 헤더죠. 인증 헤더는 IPsec 처리에서 데이터의 완전성, 보내는 데이터그램의 완전성, 그러니까 보낸 전체 패킷이 중간에 가다가 뭔가 내용물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고, 또 두 번째로 오센티케이션, 보낸 IP 주소가 신뢰할 수 있다. 예. 그걸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 AH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시퀀스 넘버 필드를 사용해요. AH 헤더에는 시퀀스 넘버 필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줍니다.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ICV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테그리티 체크 밸류죠. 예. 그래서 이 ICV는 일종의 맥 코드입니다. 맥 코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을 처리를 할 때 IP 헤더 중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IP 헤더 중에서 바뀌는 부분, 예를 들어서 TTL 필드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모두 다 제로로 놓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ICV 필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ICV 필드도 0으로 놓고 이 ICV 맥 코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HMAC MD5 96, HMAC SHA1 96 이런 것들이 이제 맥 코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뒤에 96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기니까 처음 비트부터 96번째 비트까지만 잘라서 ICV 값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AH 헤더를 다시 보면은요. 예, 여기 보면은 SPI 필드가 여기 보이죠. 이건 뭐 어떤 SA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시커스 넘버. 안티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ICV. 데이터 인테그리티나 오센티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AH 프로토콜의 두 가지 사용 예를 보도록 합시다. 예, 먼저 터널 모드입니다. 터널 모드는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까지 IPsec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 IPsec 터널 모드입니다. 이때는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IP 헤더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4계층 헤더가 붙고요. 페이로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원래 IP 헤더 앞에 이처럼 이렇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여기에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IP 헤더를 붙여줘요. 왜 그러니까 여기 터널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이 new IP 헤더는 사실은 요놈이 소스가 되고 요놈이 new IP 헤더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반면에 트랜스포트 모드에서는 여기 있는 호스트와 여기 있는 호스트까지를 IPsec 처리해 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터널은 터널인데 엔드 투 엔드, 즉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터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트랜스포트 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스포트 모드는 AH를 좀 다르게 만듭니다. IP 헤더 그냥 그대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H 헤더를 붙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IPsec 처리하기 전의 데이터그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세요. 요 원래의 IP 헤더가 트랜스포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터널 모드에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터널 모드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처리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소스와 목적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커버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헤더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H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완전성과 IP 패킷을 인정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AH 프로토콜은 패킷 자체는 암호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로드 부분요. 이 부분은 둘 다 그냥 그대로 이게 들어가죠.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IPsec 모드에서 그 ESP나 AH 헤더를 자세히 보면은 시퀀스 넘버 필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퀀스 넘버 필드를 ESP나 AH 헤더에 넣는 이유는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는 32비트 길이로 들어가는데요. 처음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을 하나씩 내보낼 때마다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32비트가 모두 1111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디킹 해야 됩니다. 새로운 SA를 만듭니다. 키 익스체인지 IKE에 의해서 새로운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 필드는 그 AH나 ESP에 있는 그 맥 인테그리티 체크를 할 수 있는 맥 코드에 의해서 이 시퀀스 넘버 필드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측에서 봤을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그램이 순서대로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윈도우의 크기는 6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를 체크해서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여기서 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윈도우는 이제 인바운드 목적지에 이제 들어오는 쪽의 그 시퀀스 넘버 체킹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윈도우 크기가 64라고 합시다. 64. 그래서 IP 데이터그램이 오면은 현재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만약 n 값이 이 값이 뭐 500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값이 500 빼기 64가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가 현재 500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시퀀스 넘버가 가장 높은 값의 시퀀스 넘버 값이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전에 시커스 넘버가 요 안에 범위에 들어오는 것들은 안 받았으면 받아줍니다. 예. 근데 받은 게 또 들어오면은 당연히 버리는 거죠,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 윈도우, 여기서 여기까지 윈도우. 예. 윈도우를 벗어나면은 그건 들어와도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니까 시커스 넘버가 505번이 들었다. 501, 502, 503, 504, 505. 그러면은 윈도우 값이 이만큼 5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됩니다. 예. 시프트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은 게 또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ESP 모드를 보도록 합시다. ESP 모드는 비밀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터널 모드인 경우에는 트래픽 플로 컨피덴셜리티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트래픽 분석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옵션을 하는데 오센티케이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센티케이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페이로드. TCP 헤더와 데이터 보통. 그래서 ESP는 오리지널 IP 헤더가 있고요. SPI가 있고, 시커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페이로드 부분, 인테그리티 체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ESP 모드도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모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패킷은 이렇다고 가정하고 예. TCP 또는 페이로드의 IP 헤더를 포함하고 있죠. 자, 터널 모드는 이거를 붙여줍니다. 헤더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를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ESP 헤더를 붙여주고요. 새로운 IP 헤더를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H나 소스가 이게 되고 목적지가 이게 되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다시 보면은 처리된 게 요게 요겁니다. IPsec 처리된 헤더가 들어가고요. 요 new IP 헤더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원래 있었던 요 부분이
인크립트 되어서 뒤에 붙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트랜스포 모드에서는 여기서 봅시다. 여기는 호스트와 호스트에 있는 IP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이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 사이에 원래 IP 헤더와 사이에 암호화된 부분 사이에 새로운 IPsec 헤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요겁니다. ESP 헤더입니다. 원래 IP 헤더는 여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암호화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ESP 프로토콜은 패킷을 암호함으로써 비밀성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선택적으로 이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성이 제공되겠죠. 예.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쓰는지 한번 봅시다. 암호화에는 이제 우리가 배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AS를 쓴다고 봐야 되겠죠. RC4를 쓸 수도 있고요. 오센티케이션을 위해서는 HMAC인데 앞에 96비트만 잘라 썼습니다. 예, 만약에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데 SPD를 이제 매칭시켜 보니까 아웃바운드 되는 이 데이터그램을 IPsec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SPD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SA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없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될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SA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드는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이 IKE 키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IKE 키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배운 딥펠만 방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딥펠만의 키 익스체인지의 약점인 오센티케이션을 보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프로텍션하고. 그래서 IKE 버전 1은 오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클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IKE 버전 2가 나왔죠. 예.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오클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IKE 버전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키 익스체인지 하는 방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DPL만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DPL만 알고리즘, 원래의 DPL만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몇 가지 이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쿠키를 사용합니다.
토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에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그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가 자꾸 쓸데없는 사람이 계속 찝쩍거리면은 키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게 공격이 됩니다. 예,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자고 하면은 쿠키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키. 그러니까 이게 클로깅 어택이라는 게 공격할 목적으로 계속 우리 키 만들자 하면서 자꾸 집착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쿠키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쿠키. 예, 처음 이렇게 방문하면은 쿠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쿠키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쿠키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클로깅 어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클리에서는 이 글로벌 파라미터 디펠만이라는 게 Q와 프라임 넘버 Q,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Q인 알파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협상을 합니다. 협상. 또한 그 리플레이 어택, 극장표 주스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난스 값을 사용합니다. 난스. 표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번호. 근데 표를 검사해 보면은 이 번호가 아까 써먹은 번호인데 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플레이 어택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키 밸류 익스체인지 한다. 공개 값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맨인 미들 어택, 중간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센티케이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펠만 그룹이라는 것은 디펠만 글로벌 파라미터를 같이 쓰는 그룹입니다. Q알파를 같이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은 이 Q알파, 프라임 넘버 Q와 프리미티브 루트 오브 Q인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H 알고리즘, 원래의 그 DH 알고리즘, 이걸 사용합니다. 모듈러 익스포넨션이라는 그 알파의 X성 모드 Q 이렇게 계산하는 그 디펠만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예. IK 버전 1 프로토콜을 보도록 합시다. 예. 버전 1은 그 IK 팔리시를 협상하는 메시지 1과 2, 그 다음에 DH 익스체인지를 하는 메시지 3와 4, 그 다음에 피어 엔티티 보호를 하는 메시지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VPN을 보여주겠는데요. VPN이 사실은 터널 모드로 동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까지, 즉 라우터에서
다른 게이트웨이까지, 라우터까지. 예, VPN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러니까 KT나 뭐 이런 데 지원하는 사람은 이거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한국통신 이런 데 지원하려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래서 먼저 이쪽 시작하는 라우터에서 게이트웨이에서 헬로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SA 프로포절이죠.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교환하자. 그러면은 받는 측에서 accept를 보냅니다. 그래, 네가 제안하는 거 받아줄게. 그러면 이제 DPL만 public value, 우리가 y 값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이 G 대신에 우리가 알파의 X성 모드 Q인데 여기 G가 약간 다른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라우터 제로의 비밀값은 A입니다. A. 그 A 대신에 G의 A승 모드 P를 라우터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게 DH 퍼블릭 밸류입니다. 이때 함께 난수 값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1이 라우터 0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비밀값으로 B를 만들고 G의 B승 모드 P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도 이 K를 계산할 수가 있죠. 비밀키 K를 이와 같은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를 만들면은 암호해서 인증 머티리얼을 보냅니다. ID. 자, 나는 라우터 제로인데, I'm 라우터 제로란 것을 암호해서 보냅니다. K키를 사용해서 암호해서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우터 1도 라우터 제로에게 나는 라우터 1이고 자기 신분을 암호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인증이 일어나는 거죠. 인증. 예, 이렇게 해서 양쪽이 SA에 포함되는 비밀값 K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클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설명한 건데요, 바로 여기서 I는 이제 아까 라우터 0, R은 라우터 1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쿠키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쿠키. 그 다음에 그룹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G의 X승 모드 Q. 네. 여기 G를 알파라고 봐도 좋고요.
X성 모드 Q. 요걸 의미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하는 것들을 오센티케이션 펑션을 제한하는 거. 이게 이겁니다. 오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ID도 들어가고요. 아까 라우터 0의 ID, 라우터 1의 ID, 그 다음에 난스 값도 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정보를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줍니다. 네.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X라고 하면은 X를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키 값이 자신의 개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줍니다. 이때 KI는 I의 개인 키입니다. 공개키 시스템에서 I의 개인 키. 받는 측에서 응답을 보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냥 이전 슬라이드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한 건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전 슬라이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K 버전 2는 좀 더 이제 진보된 형태지만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IK 버전 2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K 버전 2는 IK 버전 1보다는 좀 더 그 메시지를 덜 교환하면서도 되도록 했고요. 반면에 IK 버전 2는 IK 버전 1이 하지 않는 EAP 오센티케이션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IK 버전 2는 모바일 쪽 지원을 하고 있는데 IK 버전 2는 not traversal. 그 IK 버전 1은 그 사슬 IP 주소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게 통과할 수 없었는데 사슬 IP 주소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이 IK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IK 버전 2는 터널이 아직 유효한지 아닌지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IK 버전 1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IP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배운 그 IK는 UD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IK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뢰할 수 없는 메시지죠. IK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어떤 파이어홀에서는 이걸 블록 시켜버립니다. UDP는 블록을 많이 시키니까요. 그래서 IPsek과 보통 파이어월이 함께 동작하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파이어월 NAT 라우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사설 IP를 사용하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IP 주소를 바꿔버리거든요. 공용 IP 주소로.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죠. 이제 소스 IP 주소 AH에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SPD, 팔리시 데이터베이스, IPsek에서 팔리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잘못하면은 다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잘못돼 버리면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보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IPsec 같은 경우, IKE 같은 경우, 예, 이게 정확히 이렇게 하라라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VPN 같은 거를 운영할 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때 이제 IPsec 터널 모드를 사용하는데, 예, 예,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는 SA 키 값을 사전에 자기들이 이제 넣어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 그때 다이내믹하게 SA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통신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 취직해서 할 때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다큐멘터를 보고 거기에 맞게 구현되어 있는 그 설명서 이런 걸 보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10주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차원이 높은 IP 계층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여기 세 번째 계층에 IP 계층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안을 할 거냐. IP 시큐리티에서 살펴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리시, SPD, 어소시에이션,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SPD, SAD, SA를 잘 이용해서 내보낼 때, 받아들일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인증 헤더에 대해서 암호할 때 헤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암호하는지 그 다음에 다이내믹하게 SA 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IK 키 매니지먼트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것으로 10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